자, 자,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 139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가 어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전표 입력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전표 입력하는 기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금 관련 전표 역시 입력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 학습 단어는 제3장 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금과 관련된 전표 입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오늘 13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고요. 더존 스마트 A를 실행하셔서 회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000번 3일 뷰티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수행 내용부터 하실 차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수행 내용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일 뷰티의 현금 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된 대로 수행해라. 1번을 보시면 2월 28일 현재의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예요. 이 현금 잔액을 알아보는 장부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 이 현금 잔액을 확인한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이라는 보조장이 있는데, 현금 출납장이 가장 현금의 잔액을 알아보는데 뭐 편하다고 그럴까요? 네, 가장 일반적인 장부예요. 그래서 2월 28일 현재 것을 알아볼 텐데, 이왕이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조회해가지고 그 사이에 현금의 입금과 또는 출금을 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는 전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몇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두 달치를 보더라도. 만약에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기간을 줄여가지고 뭐 2월 1일부터 2월 28일만 본다든가, 이렇게 현금 출납장은 기간을 입력을 내 마음대로 입력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잔액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현금 출납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과 장부라는 박스 안에 현금 출납장 여기 보이네요.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네,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현금 출납장 양식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입력합니다. 자, 우리는 1월 1일부터로 하겠습니다. 1월 엔터 치면 1일이 자동 입력돼요. 그 다음에 2월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말일이 자동 입력돼요. 네. 자, 몇 건 안 되죠? 우리가 입력한 전표가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엄마 밥상에 28,000원 현금이 나갔고요. 현금이 원래 전기에서 2월 된 게 3,500이었는데 이렇게 나가서 잔액이 그날은 이렇게 되었고, 1월 4일 날은 외상 대금이 200만 원이 입금이 되었네요. 입금란에 찍혔죠?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월 5일 날은 우체국에서 5,000원 현금 지출했네요.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우리가 현금 출납장은 차변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왼쪽을 입금, 오른쪽을 출금, 즉 우리가 여기가 차변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대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잔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월 말 현재의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요 잔액이 2월 말 2월 28일 현재의 잔액이에요. 36759,000이다. 우리 교재에서 36759,000 일치하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일계표, 월계표 보는 법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수행 내용 하면서 알려드리겠다 이랬어요. 자, 2월 28일 현재의 현금 잔액을 보는데 일계표를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일계표, 월계표는 하나로 묶여 있는 메뉴니까 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슬롯이 월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 슬롯이 월계표 딱 클릭하시고 자, 일계표에 와 있죠? 자, 일계표에서 2월 28일 거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월 28일부터 2월 28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요. 자, 2월 28일 날 아무런 거래가 없었어요. 여기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여기 보이고 그럴 텐데 아무런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나 현금 잔액은 밑에 보입니다. 여기 금일 잔고가 현금의 잔액이에요. 전일 잔고가 어제까지의 잔액이에요. 근데 오늘 아무런 현금상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일 잔고하고 금일 잔고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현금 출납장처럼 기간을 1월 1일부터로 한번 볼까요? 자, 1월 1일부터 2월 28일 네, 이렇게 기간을 조금 전에 봤던 현금 출납장하고 동일하게 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현금 출납장은요. 현금의 수입과 지출 잔액만 볼 수 있는 장부죠. 그런데 이 일계표 또는 월계표는 현금 거래 외에 현금 거래는 여기 따로 집계가 되고 현금 거래 외에 대체 거래. 우리 대체전표라고 있는 거 있죠? 차변 대변. 현금 거래 외의 것도 같이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자, 일계표와 월계표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가운데 오는 게 계정 과목입니다. 자, 당좌 자산의 외상 매출금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대변. 자, 대변은 자산이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감소하는 곳이죠? 네. 대변은 자산이 감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외상매출금이 200만 원 감소했어요. 감소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외상매출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회수.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외상매출금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했는데 뭘로 회수했다?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200만 원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회수했는데 뭘로 회수했다? 대체로 회수했다. 대체로 회수했다는 건 뭘까요? 현금 외의 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현금 외의 것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든지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음으로 받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미지급금 한번 볼까요? 유동부채 미지급금. 자, 여러분 미지급금이라는 건 부채죠. 부채는 대변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서 부채는 증가하는 것이죠.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 29,000원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증가했다. 그런데 뭐로 증가했어요? 대체로. 예, 대체로 증가했다. 이 말은 뭐냐? 미지급금이 부채가 증가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자, 한번 더블 클릭해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9,700원. 아, 이거 답답해. 설명하려니까. 그래서 더블 클릭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계정별 원장으로 넘어갔죠? 네. 자, 유류대금을 미지급했어요. 네. 그래서 SK 성동주유소에서 29,700원을 외상으로 주유했다 이 말입니다. 29,700원을 외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유한 적이 있나요? 유류대 미지급? 네. 카드 결제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외상으로 했네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미지급금. 네, 기름값을 외상하는 데도 있네요. 네, 아무튼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그래서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거. 미지급금이 증가했다. 자, 보실 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판매관리비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자, 판매관리비 전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판매관리비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비용이죠. 판매관리비는 비용이죠. 여러분 비용은 어떻게 돼요? 차변에서 발생하죠.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가 발생했어요? 27만 700원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현금으로 발생한 건 24만 1000원. 여기 현금. 대체로 발생한 것은 29,700원. 자, 현금 발생이라는 건 뭐예요?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9,700원은 뭐예요?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카드로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했다든지 계좌이체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현금 외의 방법으로 지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대체입니다. 자, 월계표를 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일계표, 월계표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월계표는 다만 뭐가 다르냐? 조회 기간을 할 때 날짜별로 조회하지 않고 몇 월부터 몇 월, 월 단위로 조회하는 것만 다릅니다. 네, 일 단위로 조회하면 일계표요. 월 단위로 조회하는 것은 월계표예요. 양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밑에 이제 현금 잔고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1월 1일부터로 조회했죠? 2월 말일까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일 잔고, 여기에 있는 전일 잔고는 1월 1일의 잔고예요. 1월 1일 여기서 시작한 조회 기간의 잔고 3,500만 원 전기에서 2월 된 금액과 똑같죠? 그 다음에 금일 잔고 이거는 이 날짜 2월 28일 날짜의 잔고 3675900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똑같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변하느냐? 현금의 수입은 이만큼이 있었고 현금의 수입이 200만 원 있었고 현금의 지출이 24만 1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일 잔고에서 현금 수입을 더했다가 현금 지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금일 잔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계표, 월계표 이런 장부는요.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냐면 일계표를 보고 무엇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계표를 보고 2월 중 판매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관리비의 현금 지출액 여기 기간을 2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조회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걸 보는 거죠. 판매관리비 현금 지출 이걸 찾아서 보기에서 그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계표, 월계표 보는 방법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수행 내용 2번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은 얼마입니다. 입금과 출금의 차이? 1월부터 3월? 이거 현금 출납장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네. 현금 출납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1월부터 3월로 조회해 볼까요? 이제 3월 28일이 아니라 3월은 31일까지 있죠? 네. 이거 불편한데요? 왜 그러냐면 1월부터 3월에 입금란에 전기 2월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전기 2월이 이 누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기요율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500 빼면 202만 원. 네, 계산기를 한번 써야 되겠네요. 네. 자, 202만 원 빼기 지출 누계 491000이죠. 491000 1529000이네요. 1529000. 예. 1529000. 예, 맞았어요. 1529000. 그러니까 현금 출납장을 보니까 계산기를 쓰긴 써야 되는데, 예, 이거 전기요율이 여기 들어있어 가지고 전기요율 빼주는 작업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더 귀찮네. 그러면 아까 그 일계표 월계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누계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월계는 월의 합계, 누계라 하는 것은 전체 합계를 말해요. 이 누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1월계표에 가가지고 기간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1계표에서. 아니면 월계표에 가가지고 1월부터 3월로 해도 좋겠네요. 1월부터 3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현금란을 보면 돼요. 현금란을. 자 이건 뭐예요? 49만 1,000원 지출. 이건 뭐예요? 202만 원 수입이죠. 수입. 그래서 202만 원에서 49만 1,000원 빼주면 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율이 더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이 여기서 또 헷갈려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가끔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여기서 계정 과목은 요 가운데가 계정 과목이에요. 가운데가. 그래서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현금 계정 과목이죠? 현금 대변은 현금이 감소한 건데 왜 수입이에요? 현금 지출 아닌가요? 이거 계정 과목 아니에요. 이거 계정 과목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렇게 이거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는데 현금으로 감소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얘기한 것이지 이 계정이 현금의 대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이라고 봐야 되는 건 이 가운데 것만 계정 과목으로 보셔야 돼. 이해되시나요? 현금의 대변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의 대변에 200만 원이고 차변이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2만 원에서 49만 1,000원을 빼면 아까 계산했던 그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조회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행 결과 보시면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202만 원에서 49만 1,000원을 빼서 152만 9,000원이 현금 입금액과 현금 출금액의 차액을 계산했죠. 이런 정도만 계산할 줄 알면 다 장부 조회에 관한 문제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금 관리. 예금과 적금. 여러분 뭐 예금 적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래서 계정 과목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 계정 과목들이에요. 정기 적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또 뭐가 있어요? 당좌 예금 이것도 있죠. 당좌 예금. 자,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 가장 많은 거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당좌 예금. 자, 그런데 당좌 예금은 결산 때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걸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라는 문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하는 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을 왜 결산 시에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기업의 당좌예금 장부의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은행하고 회사 장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경우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을 바로 장부에 반영을 합니다. 자, 회사가 당좌예금을 발행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이 어디 있나요? 자, 만약에 오늘이 9월 28일인가요? 네. 9월 28일 당사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그랬죠? 왜 발행했을까요? 좋아요. 거래처 어디 거래처라고 그럴까요? 네. 용산전자의 외상매입금 100만 원,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9월 28일 오늘입니다. 우리 회사가 용산전자에 빚진 게 있어요. 외상매입금. 용산전자에서 뭐를 사왔습니다. 상품을 사왔겠죠. 외상매입금이니까. 외상매입금은 비품 사오는 게 아니에요. 상품 사왔다고 봐요. 우리 회사가 전자회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용산전자로부터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오늘 우리 회사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는 오늘 우리는 바로 전표를 입력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입력할까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용산전자 100만 원 이거 뭐예요? 바로 부채 감소시켜야죠. 갚았으니까. 그리고 대변은 뭐라고 넣겠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죠. 자, 당좌 예금은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네. 국민은행 당좌 예금에서 100만 원을 바로 우리 장부에는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감소돼요. 회사는 수표를 발행하는 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수표를 발행한 날. 그런데 한번 책을 또 읽어볼까요? 이렇게 회사는 수표를 발행하는 날 당좌예금 계정 대변에다가 자산 감소를 시켰으나 반영하였으나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그러니까 용산전자에다가 이제 주었단 말이에요. 수표를. 근데 용산전자가 이것을 은행에서 국민은행에다가 가서 인출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아직도 100만 원이 안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수표를 우리가 용산전자에다 발행을 해 주었는데 용산전자는 수표를 현금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수표 받고 나서 그날 은행에 국민은행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100만 원을 10만 원짜리 10장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현금처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또 나중에 어디 지불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현금 지급하듯이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인 당좌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결산일에는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에 불일치한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된 당좌예금 잔액을 재무상태표에다가 보고해야 돼요.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하고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 그것을 은행계정 조정표. 예. 왜 우리 회사 장부에 회계장부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당좌 예금의 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표가 은행 계정 조정표이다 이겁니다. 예, 그 불일치하는 원인을 밝혀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예적금 계좌번호 거래처 등록에서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적금별로 잔액을 조회하는 그 메뉴가 예적금 현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이 연습 문제죠. 화재보험료 납부했다 하는 거네요. 화재보험 증권이 증빙이 되는데 보험료를 60만 원 납부했네요. 여기 60만 원.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찾으신 금액 60만 원이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삼성화재로 빠져나갔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사 사후계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라. 계정 과목이 보험료예요. 네,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보험료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험료. 대변은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계를 써보면 차변은 보험료 6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60만 원. 근데 보통예금에는 국민이라는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자, 한번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여러분 5월 1일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오늘은 모니터가 제가 키가 작아졌나요? 모니터. 네, 5월 1일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요. 5월 1일 3번 9분의 3번이 뭐예요? 차변이죠? 차변의 보험료 코드는 몇 번 찾아야 돼요? 821번 찾아주세요. 네, 거래처에다가는 삼성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쓰세요. 거래처에 삼성화재 가로 열고 주 적요는 자세히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본사 아까 뭐라 그랬죠? 본사 사업 화재보험 이렇게 적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차변 금액은 60만 원. 비용 발생되었죠? 대변 보통예금이죠? 네,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요. 코드로 꼭 찾아서 넣어야 돼요. 국민은행 코드에다 국민하고 엔터 치면 국민은행 98001 나오죠? 예. 자, 적요도 엔터로 위에 본사사고 화재보험을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엔터는요. 위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더존에서. 자, 대변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6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돼요. 네. 네, 밑에 분계되었죠?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체계 수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체계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네, 우리보다 더 꼼꼼하게 했네요.
적요에다가 보험 기간까지 입력했어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네. 뭐 적요를 최대한 상세하게 해두면 그만큼 나중에 장부를 조회해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때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지출한다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기업 같으면은 이제 사장님 명의의 그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쓰면 돼요. 예.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면 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앞으로 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죠. 법인 명의로. 자, 한번 카드 관리 물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받죠.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들은 이러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소매점들,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이런 곳에서도 비용 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비용 지출할 때는 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 발급을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카드 발급 받으면 이런 카드 발급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회사 카드 하나만 만들어 쓴다 그러면 이렇게 뭐 대장까지 만들어서 안 두더라도 다 하나니까 다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회사 조직이 커가지고 법인카드를 막 5개, 6개, 10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쓰는 기업은 관리대장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 처리하고는 뭐 직접 관련이 없죠. 자, 카드 거래에 관한 회계 처리 분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매출을 먼저 볼게요. 자, 상품을 팔았는데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이게 카드 매출이죠.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합니다.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고객으로부터는 카드 결제를 받았지만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요. 카드사. 카드사에서는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올기 전까지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은 나중에 카드 결제한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빼고 들어오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나가고 실제 수금이 되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면서 수수료 비용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매출 시 자, 카드 대금이 입금되었다. 이거는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카드로 상품을 팔았다. 이런 문제 잘 냅니다. 자, 차변이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 대변은 상품 매출. 그다음에 두 번째,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할 때 카드 거래를 했어요. 이건 뭘까요? 자,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처분했다고 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쓰던 승용차를 팔고 경차로 아주 소형 경차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나타를 업무용으로 썼었는데 소나타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자동차에서 자기네 카드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카드로 결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비품이라고 그랬네. 그러면 공기청정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비품. 그리고 차변에는 카드 결제 받았으니까 미수금이 됩니다. 미수금. 근데 분계가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유형자산을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그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대략 표시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계 우리 배웠죠 앞에서. 실제 분계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 하여튼 미수금이라는 거. 그리고 미수금의 거래처는 어디예요? 카드사. 자, 매출 시 상품을 카드로 매출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고요.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매출했으면 차변의 미수금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입. 자, 상품을 매입했을 때 차변의 상품이고요. 대변이 외상 매입금이에요. 우리 회사 카드로 매입을 했지만 외상 매입금입니다. 이때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도 카드사예요. 우리 회사 법인카드라면 그 카드사가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했다. 만약에 비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여기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예요. 카드사. 여러분 잠깐만요. 누가 찾아오셨네. 네. 조금 기다리실 수 있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네. 네. 예. 제가 한 5분 있다 끝냈어요. 쉬는 시간. 지금 저쪽에서 수업을 한 팀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그 일자리 센터, 2000 일자리 센터 위탁 수업. 네. 방역점검이 나왔네요. 방역점검이. 자, 카드로 상품을 매입했을 때, 여러분, 카드로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차변의 상품이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카드 외에 비품을 만약에 카드로 매입했다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요거 잘 아셔야 돼. 요거 연습을 지금 뒤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용카드 거래가 딱 두 건밖에 없군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 관련 거래인데 요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 점검이 나왔는데 또 같이 또 이게 한점 해줘야 되니까 제가 옆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방역 점검. 그래서 지금 17분입니다. 일단 30분까지. 자, 여러분 30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30분에 들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